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정말 좀 독특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이름부터가 벌써 뭐랄까 호기심을 확 자극하는데요. 바로 솜사탕 아이스크림 맛 미니 파프리카에 대한 사용자 리뷰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이름 참 재밌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이 특별한 파프리카를 직접 맛보신 분들의 아주 생생한 경험담이에요. 솔직히 저도 이름만 듣고는 아니 이게 가능하다고? 좀 그랬거든요. 그렇죠. 저도 처음 듣고는 좀 믿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파프리카가 도대체 왜 이렇게 화제가 되는 건지, 또 리뷰 속에서 보이는 핵심 반응은 뭔지, 그리고 정말로 그 이름값을 하는지, 이걸 오직 저희에게 제공해 주신 그 리뷰들에만 딱 근거해서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미니 파프리카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리뷰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처음에는 다들 좀 긴가민가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솔직히 반신반의했다. 아니면 솜사탕 맛 파프리카라니 믿기지 않았다. 이런 반응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약간 의심의 눈초리?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런데 막상 한 입 딱 먹어보고 나서는 분위기가 뭐랄까 확 바뀌는 것 같아요. 뭐지? 아이스크림 맛인데? 파프리카라고? 이런 거요? 네, 그 반전. 그게 핵심이었어요. 역시 맛이죠. 단순히 그냥 달다. 이걸 넘어서는 반응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리뷰 전반에서 아니 이게 파프리카가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놀라움이 느껴졌어요. 심지어 솜사탕 아이스크림 맛이라는 그 제품 이름 자체를 딱 언급하면서 진짜 그러네? 하고 공감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민주님 같은 경우는 부드럽고 달달해서 마치 과일 먹는 느낌이라고 하셨고, 허유미님은 한술 더 떠서 과일보다 더 맛있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까지 표현하셨더라고요. 와, 과일보다 맛있다니요. 그건 정말 대단한 평가인데요. 그러니까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그 채소, 파프리카에 대한 기대치를 완전히 그냥 뛰어넘어 버린 거죠. 박정수 님도 이게 파프리카 맞아? 하셨고요. 특히 그 스테비아 토마토랑 비교하는 내용이 자주 나오는 게 좀 재밌었어요. 아, 네네, 맞아요. 그 지점이 이번 분석에서 저희가 본 첫 번째 핵심 포인트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 스테비아 토마토의 약간 인공적인 단맛, 아니면 먹고 나서 남는 그 뒷맛, 거기에 좀 아쉬움을 느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약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파프리카는 자연스러운 단맛, 깔끔한 단맛이라고 굉장히 높게 평가들을 하세요. 그 익명의 서포터 338님이나 제니님 리뷰처럼 스테비아 특유의 그 맛에 좀 거부감이 있었던 분들한테는 이게 훨씬 더 만족스러운 대안으로 다가온 거죠. 그렇군요. 설탕이나 무슨 인공 감미료 없이도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하는 그런 놀라운 만족감, 이런 게 리뷰 곳곳에서 보였어요. 해콩님, 박수진님, 현이맘님 등등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확실히 그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단맛, 이걸 찾는 사람들 니즈를 정확히 딱 맞춘 부분이 있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단맛 외에 보통 파프리카 하면 떠오르는 그 특유의 맛이나 향 있잖아요. 그건 어땠나요? 이것도 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그것도 살펴봐야죠. 놀랍게도 많은 리뷰에서요. 일반 파프리카 특유의 그 쓴맛이나 뭐 풋내, 텁텁함 이런 게 거의 안 느껴졌다고 해요. 박정수님은 아예 씁쓸함이나 텁텁함은 1도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셨고, 권재영 님도 파프리카 고유의 맛이 느껴지지 않아서 더욱 좋았다고 하셨거든요. 와, 파프리카 맛이 안 나서 좋은 파프리카라. 진짜 아이러니하면서도 대단한데요? 그렇죠. 이게 파프리카를 원래 좀 싫어했던 사람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채소 섭취의 장벽 하나를 확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네. 그렇겠네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느낀 건 아니었죠. 약간 다른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이게 또 중요하죠.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파프리카의 향이나 맛이 느껴진다는 리뷰도 분명히 있었어요. 박지윤님 같은 경우는 되게 구체적으로 파프리카 향 30 플러스 설탕 시럽 70 이렇게 비율로 묘사하기도 했고요. 아, 그렇게까지요? 네, 다니님은 특유향은 조금 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이런 뉘앙스였고, 몽몽님은 그 끝맛에서 아주 살짝 느껴진다. 하솔님은 오히려 파프리카 향이 좀 강하게 풍겨온다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사람마다 다른 건가?
뭐 여러 가능성이 있겠죠. 제품 자체에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개인의 미각이나 후각 민감도 차이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압도적인 다수는 파프리카 향을 거의 못 느끼거나 혹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 그리고 동시에 소수라도 그 향을 인식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다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파프리카 향에 좀 민감하시다면 이런 후기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맛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흥미로운데요. 근데 맛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식감이잖아요. 아무리 달콤해도 식감이 막 물컹거리거나 좀 이상하면 실망스러울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땠어요? 이 점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맛이 이렇게 뭐랄까 파격적으로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파프리카 본연의 그 아삭함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살아있다는 칭찬이 아주 일관되게 나타났어요. 오, 식감은 그대로군요. 네. 민주님은 아삭한 식감은 그대로라고 딱 표현했고 권재영님은 아삭함도 여전히 남아있고 무엇보다 수분감이 있어서 더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김선정님처럼 아삭아삭한 식감에 달콤한 맛 이게 잘 어우러져서 꼭 과일 같다고 느끼신 분들도 많았고요. 수분감의 아삭함까지. 네. 그리고 고백이님, 살구님, 유나님, 류호익님, 초비님 정말 많은 분들이 과즙이 팡팡 터진다는 표현을 쓰면서 만족감을 드러내셨어요. 팡팡 터진다. 와. 아까 그 스테비아 토마토랑 맛 비교가 나왔었는데 식감 면에서도 비교하는 언급들이 좀 있었거든요. 식감도요? 네. 김순희님은 보통 스테비아 과채는 단맛은 있지만 식감이 떨어지거나 보관이 어려운데 이 파프리카는 안 그렇다 이렇게 지적했고 이호바비 님도 스테비아 토마토의 그 물러지는 식감에 실망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파프리카의 아삭함을 높이 평가하셨어요. 그러니까 단맛을 얻는 대신 식감을 좀 포기해야 했던 그런 기존 경험과는 좀 달랐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단맛과 아삭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느낌. 와, 대단하네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맛과 식감의 조화가 가능했을까요? 리뷰에서 뭐 힌트 같은 거라도 좀 찾을 수 있었나요? 네, 몇몇 리뷰에서 그 배경을 좀 짐작하게 하는 그런 언급들이 있었어요. 김수리님이나 살구님은 특허받은 농업 기술 덕분일 거라고 추측하셨고요. 제니님 리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네덜란드 미니 파프리카 품종을 사용했다. 그리고 식용수만으로 향을 자연스럽게 입히는 특허 기술, 또 유화제 없고 화학적 가공은 안 했다. 뭐 이런 정보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오, 뭔가 기술적인 배경이 있었군요. 네, 물론 저희가 이 기술들의 뭐 상세한 원리까지는 알 수 없지만요. 리뷰어들이 이런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인지하고 언급한다는 거, 그 자체가 좀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제품의 결과물, 즉 맛과 식감이 너무 뛰어나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 이유를 찾게 되고 이게 뭔가 특별한 기술 덕분일 거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짓는다는 거죠. 아하. 혹은 뭐 제조사 쪽에서 이런 기술적인 차별점을 잘 어필했을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단순히 맛만 바꾼 게 아니라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가 사용자 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신선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간 만든 걸 바로 보내주셨다. 다인님, 제조일이 택배 보내주신 날짜였다. 루콩님, 이런 언급들도 이런 품질에 대한 신뢰를 더해주고요. 네, 정말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맛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까지 다 신경 쓴 결과물이군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놀라운 맛과 식감을 가진 파프리카, 과연 어떤 분들이 특히나 열광했을까요? 리뷰를 보니까 특정 그룹이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네, 정말 눈에 띄게 많았던 언급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요? 네, 뭐 편식쟁이 애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하나 다 먹었다. 야채 싫어하는 7살 아이도 맛있게 먹는다. 심지어 돌전 아기한테 처음 주자마자 반응이 달랐다. 등등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오히려 막 즐겁게 이 파프리카를 먹는다는 후기가 정말 많았어요. 와, 진짜요? 네, 아이 간식으로 최고다. 애들이 그냥 과일처럼 집어 먹는다. 이런 평가들은 아마 아이들 채소 먹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께는 굉장히 솔깃하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 뭐랄까 채소 입문템 아니면 집안의 평화 유지템 뭐 그런 역할까지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딱 맞는 표현이네요.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른 그룹이 바로 다이어터, 그리고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에요. 역시.
네, 칼로리 제로, 당도 제로. 이 점이 아주 결정적인 매력 포인트로 작용한 거죠. 그죠. 제로 칼로리, 제로 슈가. 네, 리뷰들을 보면 막 다이어트 중인데 단 게 너무 먹고 싶을 때 죄책감 없이 먹을 수 있다. 식단 관리 중에 입 터짐 방지용으로 최고다. 혈당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단맛이다. 이런 간증이 막 쏟아졌습니다. 간증 수준이었군요. 네, 잼마님처럼 식탐까지 딱 사라져서 식욕 조절에 너무 좋다는 이런 극찬까지 나왔고요. 결국은 건강을 지키면서도 맛있는 걸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현대인들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고든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야, 아이들 간식, 다이어트 간식 정말 타겟이 명확하네요. 그럼 먹는 방법도 주로 그냥 간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았나요? 네, 그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냥 생으로 간식처럼 씻어서 바로 먹는다, 과자 대신 먹는다, 디저트처럼 후식으로 먹는다, 이런 의견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심지어 커피랑 같이 먹어도 잘 어울린다는 후기도 있었고요. 커피랑요? 의외의 조합인데요. 저도 좀 신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활용법이 꽤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해요. 오, 어떤 방법들이 있었죠? 샐러드에 넣어서 색감도 내고 단맛도 더하는 용도로 활용한다. 도시락이나 샐러드에 딱이다. 는 의견도 꽤 있었고요. 요리에 직접 사용했다는 후기들도 눈에 띄었어요. 럭키리님은 볶음 반찬으로 만들었다고 하셨고, 중현님은 냉파스타에 넣었다. 그리고 지연니님은 요리해 먹으니까 더 맛있었다고 했어요. 볶음 반찬에 냉카스타까지 활용도가 높네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아까 잠깐 나왔지만 비올렛님, 백설님, 김수래님 등 많은 분들이 언급한 씻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는 편리함. 이게 또 바쁜 현대인들한테는 큰 장점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아, 맞다. 씻을 필요 없다는 거. 그것도 있었죠? 네, 종합해보면 이게 그냥 단순한 간식을 넘어서 식사 준비의 편의성을 높여주고 또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그런 식재료로도 인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팔방미인 같은 파프리카네요. 들어보면 전반적인 반응이 정말 뜨거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리뷰에서 사용된 그 표현들만 봐도 그 열기가 느껴져요. 뭐 상상 그 이상, 깜짝 놀랐어요. 채소계의 명품, 태어나서 처음 보고 보는 맛, 채소의 신세계, 진짜 반전템, 대박 아이템. 진짜 뭐 극찬의 형연이었죠. 채소계의 명품이라 대단한데요? 심지어 파프리카에 대한 오랜 편견이나 뭐 실현했던 감정을 극복했다는 그런 선언들도 막 이어졌어요. 민주님은 채소 싫어하는 분들도 한 번쯤은 도전해볼 만하다고 했고, 지영님은 앞으로 파프리카 좋아해 인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셨고요. 하하, 파프리카 좋아해 인간이요? 네, 중고은님은 이제 그냥 파프리카 안녕? 난 바인스윗 미니 파프리카와 친해질게 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파프리카랑 절교 선언까지? 와, 완전히 팬이 되셨네요. 이런 폭발적인 반응은 당연히 실제 구매 의향으로 바로 이어졌습니다. 펀딩 올라오면 꼭 구매하겠다, 오픈 날만 기다린다, 무조건 쟁여두고 먹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이게 체험단 운영이 굉장히 성공적이었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었죠. 네, 정말 반응이 좋았네요.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이 100% 만족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아까 잠깐 언급됐던 그 파프리카 향 문제 말고 또 다른 좀 아쉬운 점이나 우려사항 같은 건 없었나요? 네, 몇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수지만 여전히 파프리카 향이나 맛을 느낀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거 외에 가장 좀 현실적인 우려로 제기된 것이 바로 가격입니다. 아, 가격. 역시 그렇죠. 네, 현이맘님이 가격만 좀 더 저렴해지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나타내셨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가격 장벽이 너무 높으면 계속 사 먹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매일 먹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네, 또 잼마님은 체험단으로 받은 양이 200g이었는데 이걸 언급하면서 본 펀딩 때는 이거보다 양이 더 많겠죠? 이렇게 질문하시기도 했어요. 아, 양에 대한 궁금증이군요. 네, 이건 아마 정식으로 출시될 때 용량이나 구성에 대한 그런 궁금증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가격이랑 용량 문제는 정식 출시 때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런 소수 의견이나 우려사항들도 제품을 개발한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 기울여야 할 피드백일 겁니다. 앞으로 제품을 개선하거나 가격 정책, 마케팅 방향 이런 걸 설정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겠죠.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리뷰들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솜사탕 아이스크림만 미니 파프리카는요, 이름에 걸맞게 정말 놀랍도록 달콤하고 과일 같은 맛을 내면서도 파프리카 고유의 그 아삭한 식감은 잘 살려냈다. 이게 핵심적인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제로 칼로리, 제로 슈가라는 그 건강적인 측면이 더해지면서 특히 채소를 좀 깊이 하는 아이들이나 건강이나 다이어트에 신경 쓰는 성인들에게 큰 매력을 어필했고요. 네. 일부 파프리카 향을 느낀다는 반응이나 또 가격에 대한 우려도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뭐 채소의 신세계라는 극찬과 함께 정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아주 인상적인 제품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혹시 이 리뷰를 통해서 새로운 식품 트렌드에 대한 어떤 감을 잡거나 아니면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간식 대안을 찾고 계셨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좀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리뷰어들의 그 생생한 목소리가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만약에요, 이런 맛의 혁신, 그러니까 채소 본연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맛, 예를 들어 단맛 같은 걸 더하는 기술이 앞으로 다른 채소들에도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면 과연 우리의 식탁 풍경이나 식품 산업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어쩌면 단맛이나 어떤 특정 맛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면서 채소를 먹는 방식 자체가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상상해 볼 만한 그런 미래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다른 채소들도 이렇게 맛이 진다면 와,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미니 파프리카 리뷰 분석 여정에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롭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